2019년 10월 월드 리포트입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전미유색 인종 지위 향상 협회 간의 협력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이 수년간의 보수 공사를 마치고 재헌납되었습니다. 중동의 쿠웨이트에서도 교회가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첫 소식은 넬슨 회장이 태평양 제도와 중남미 및 미국을 순방하며 계속 성역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우리 친구가 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7대 회장인 러셀 M 넬슨 회장은 지난 8월 현대의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9일 동안 중남미를 돌며 구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넬슨 회장 부부는 12사도 정원의 퀄틴 엘쿡 장로 부부와 함께 첫 순방지로 과테말라에 들렀습니다. 회원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400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과테말라 시티의 에스타디오 세멘토스 프레소스로 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2만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넬슨 회장은 시간을 내어 개개인에게 성역을 행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릴 것입니다. 넬슨 회장은 또 정부 및 종교 지도자들과 공동 감신사를 나누었습니다. 가족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결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해야 합니다. 다음 순방지는 콜롬비아로 넬슨 회장은 콜롬비아의 대통령 및 정부 지도자들을 예방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그 말씀에서 큰 위안을 받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 굳건히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넬슨 회장 부부와 쿡 장로 부부는 콜롬비아에 이어 에콰도르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서 11,000명 이상을 직접 만났으며 방송을 통해 12,000명 이상을 접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권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한 번 방문할 때 수천 명의 후기 성도를 만나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직접적입니다. 넬슨 회장님이 대의정에 들어왔을 때 영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죠. 넬슨 회장은 에콰도르에 이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서 이제 막 새로운 맞춤형 휠체어를 받은 이들과 함께 한 때를 보냈습니다. 이 휠체어는 후기 성도 자선회와 엘세 시엘사의 기증을 통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단체들이 어린이들에게 해주는 일은 아주 특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12살의 로사리오는 새 휠체어 덕분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휠체어가 생겼으니까 여기저기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큰 신앙과 헌신, 또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넬슨 회장은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했을 때도 또다시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모임과 방송을 통해 전국의 35개 선교부에 속한 5,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직간접으로 만났습니다. 브라질의 수도에서 상파울로로 이동한 넬슨 회장 부부와 쿡 장로 부부는 그곳에서 그들의 영감 어린 권고를 듣기 위해 모인 37,000명이 넘는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정을 신앙의 성소로 만들므로써 가족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을 주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번 성전으로 가서 의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땅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을 끝으로 9일 동안 5개국을 도는 넬슨 회장의 중남미 순방이 끝났습니다. 넬슨 회장은 회원들, 국가 정상들, 기타 정부, 지역사회 및 종교계 지도자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5월에 넬슨 회장은 태평양의 여러 나라를 방문해 성역을 행했습니다. 넬슨 회장 부부는 게리 W. 공 장로 부부와 함께 첫 순방지로 하와이에 들렀는데 그곳에서는 7만 4천 명 이상의 후기 성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와이 코나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린 저녁 영적 모임에 참석해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시므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계속 남쪽으로 이동한 넬슨 회장 부부와 공 장로 부부는 사모아에서 후기 성도들과 언론인, 정부 지도자들과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밤 제게 앞으로 닥칠 어려울 때를 대비해 우리가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할 엄숙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이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느낌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넬슨 회장은 세 번째 순방지인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동해 시드니의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8천 명이 넘는 후기 성도와 교회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뒤쪽 높은 좌석에 계신 분들은 산소가 부족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시도록 축복합니다. 특히 몰몬경에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넬슨 회장은 성역을 베풀기 위해 동쪽으로 이동하여 뉴질랜드의 첫 순방지로 웰링턴에 들러 저신다 아던 수상을 예방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서도 공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타고난 외교관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추상을 예방한 다음 날 넬슨 회장은 오클랜드로 가서 이슬람교회 뉴질랜드 국내 지도자들과 지역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넬슨 회장은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3월에 발생했던 이슬람 사원 두 곳의 테러 공격에 대해 깊은 애도와 지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3월 15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과 개인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과 친구로서 더 가까워지게 해주기를 빕니다. 오클랜드의 저녁 영적 모임에는 12,000명이 넘게 참석했으며 그 외에도 전국의 집회소에서 수천 명이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성공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과 사랑의 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5번째 순방지인 피지의 수바에는 5,000명이 넘는 후기 성도와 교회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회원들은 사랑하는 선지자의 도착을 기다리며 길게는 5시간을 여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교회가 날마다 또는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큰 행사죠. 이런 여러 장식과 화환에 감사합니다. 제가 마치 사랑의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작별의 선물로 회중이 피지의 이별가인 이사 레이를 불러 넬슨 회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태평양 순방의 다음 방문지인 통가에서 넬슨 회장은 통가의 국왕 부처를 예방했습니다. 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수천 명의 후기 성도가 영적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굳게 붙든다면 인생의 거친 물살을 헤치고 안전하게 항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은 열대 섬인 타히티에서 태평양 지역의 성역을 마쳤습니다. 넬슨 회장 부부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아두아르 프리슈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부 및 종교계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사탄의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29,000km를 여행하며 거의 10만여 명을 직접 만나고 방송을 통해 수십만 명에게 성역을 행한 넬슨 회장의 태평양 지역 성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태평양 제도에서 성역 순방을 마치고 겨우 2주 뒤인 6월에 넬슨 회장과 12사도 정원의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는 플로리다주의 올랜도를 찾았습니다. 우연히도 방문 일정이 올랜도 펄스 나이트 클럽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3주기와 겹쳤습니다. 저녁 영적 모임 전에 넬슨 회장은 클럽의 주인인 바바라 포마를 만났습니다. 클럽은 현재 희망의 안식처로 변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 12일에 만나서 단결하여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위로하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 도와나가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넬슨 회장은 올랜도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상 낙원 말입니까? 어디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면 그곳이 지상 낙원입니다. 아라비아만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쿠웨이트는 상업이 활발하고 높이 솟은 고층 빌딩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현대적인 면모를 지닌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또한 쿠웨이트는 이 지역에서 종교적 관용을 포함해 평화 중재자로서의 뿌리 깊은 전통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회교 사원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깁니다. 교회의 제1회장단을 대신하여 쿠웨이트를 공식 방문한 12사도 정원의 쿠엔틴 엘쿡 장로 부부는 최근의 교회 인가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쿠웨이트에서 종교단체가 공식 인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가 모임이 쿠웨이트의 이슬람 종교부의 파리드 아사드 압둘라 에마디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쿠웨이트 시티에서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국민의 대다수는 이슬람 교도로 주민의 20% 정도는 기독교인이며 후기 성도의 수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쿡 장로는 쿠웨이트 와드 집회소의 여러 층을 가득 메운 약 200명의 회중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가되긴 했으나 무슬림에게 전도를 하거나 침례를 베푸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치가 확고해지면서 교회 운영과 봉사, 예배를 위한 기회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행 계좌를 열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인도주의나 지역사회 봉사 등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자원봉사자로 봉사하게 될 이들을 위해 비자를 청구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 즉 쿠웨이트 와드의 개척자입니다. 교회가 인가를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많이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드렸어요. 교회를 인가해준 쿠웨이트 정부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쿠웨이트에 머무는 동안 쿡 장로 부부는 쿠웨이트의 고위 왕족인 세이카 인티사르 살렘 알 알리 알사바 공주 전하를 예방했습니다. 전하는 정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평화를 중재해온 가문 출신이지요. 디와니아라고 하는 전통적인 남성 회합에서 현지 지역 사회, 정부 및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쿡 장로를 만났으며 이 시간은 교회와 친숙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뒤쪽에 정말 맛있는 후식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차린 건 많지 않아요. 대단하지는 않지만 어서요. 쿡 자모의 인도에 따라 후기 성도 자매들도 친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인가를 받았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 사실이 널리 알려졌거든요. 이거 쿠웨이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알려진 것 같았어요. 그룹에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느껴지시지요? 2011년에 사도인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가 쿠웨이트 시티를 들여다보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위해 쿠웨이트를 헌납했습니다. 섭씨 49도인데 저 혼자만 모자를 쓰고 있군요. 날씨가 꽤 덥네요. 헌납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들이 수십 년 동안 서로에게 또 지역 사회에서 계속해온 선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며 지금은 공식 인가라는 또 하나의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인가로 우리는 상대가 기독교인이든 또는 이슬람교도이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지역사회에서 외연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빛을 굳이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인가를 통해 많은 회원이 신앙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걸프만에서 교회를 인가하는 나라가 더 생겨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도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말리에서 교회가 공식 인가를 받은 것과 더불어 서아프리카 곳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급속히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계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수도 바마코에서 열린 공식 석상에서 정부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말리는 모든 종교에 개방된 나라입니다. 인구 1,500만 명이 사는 말리에는 약 50가족의 후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위 변화에 따라 교회는 회원들에게 더 나은 성역을 베풀 수 있게 되었고 선교사들도 봉사하기 위해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교회가 조직되기도 전에 말리에 올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몇 사람들을 아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전은 2017년에 데이비드 A. 베드나 사도가 이 땅을 축복한 이후로 가속화되었습니다. 말리 국민들과 전 세계 후기 성도들 그리고 말리의 성도들에게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말리는 세네갈 및 기니와 함께 가장 최근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교회를 받아들인 국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인류애와 신성한 유대에 관한 소식입니다. 넬슨 회장이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협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또한 평생에 걸쳐 행한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기리면서 교회는 선지자의 95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자동차의 도시로 유명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협회 110차 연례대회가 최근에 열렸습니다. 우리의 이복 형제, 많은 하객 중에서 신앙이 다른 형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러셀렘 넬슨 회장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요. 같은 하늘 가족의 일원이라고 믿습니다. 7월 21일 대회 말씀은 근래 교회와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협회 사이에 이루어진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이런 관계는 특히 지난해 두 단체 지도자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은 이후로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와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협회가 협력하여 시카고에서의 개인 재정 과정을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교육 및 취업 노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한테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자료가 있죠. 만약 시카고에서 10명으로 그럴 수 있다면 전국적으로 했을 때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올해 초 워싱턴 DC에서 BYU 매니지먼트 소사이티에서 후원한 특별 행사에서 12사도 정원의 게리 E. 스티븐슨 장로는 사회에서 평등과 정의를 위해 전미 유색인종 향상 지휘협회가 펼친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두 단체가 함께 한다는 것도 역사적이지만 제 생각에는 서로 협력한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네요. 넬슨 회장이 대회에 와서 우리 쪽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는지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회장이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협회 대회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후기 성도들과 교회 친구들이 9월 6일에 솔트레이크 시티에 모여서 러셀 M. 넬슨 회장의 95세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부름이라고 생각해요. 평생에 걸쳐 행한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기리는 특별 행사에서 넬슨 회장의 생애와 성역 봉사의 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분들의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쳤던 방식으로 사랑과 존경을 배웠어요. 동영상은 성역과 직업 또 가족이 넬슨 회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어떻게 다듬어 주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템플스퀘어의 태버나클 합창단 이외에도 이날 저녁에는 제니 옥스 베이커 앤 패밀리 투어, 젠트리 보너 패밀리, 네이선 파체코, 도니 오스몬과 축하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넬슨 회장은 예정에 없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95년의 인생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저의 구속주, 저의 귀감이며 친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회의 복음 문맹 퇴치 프로그램이 가져다준 신앙과 기회에 관한 소식입니다. 제가 여기서 본 여성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세간에서 한창 기대를 모으고 있는 몰몬경에 관한 작품 소식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또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시범 프로그램이 시에라리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비 빙엄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 부부는 교회의 복음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실행을 돕기 위해 6월 초에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에 저는 제2외국어로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학생 중에 몇몇은 문맹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읽고 쓰는 문제와 씨름했는데 학생들에게 가능성을 열도록 도와주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학습자는 일요일마다 복음 문맹 퇴치 교사를 만나 학습 교재를 받습니다. 이 두 단어를 이렇게 함께 놓으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자기가 배운 것을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권고합니다. 자매님이 배운 것을 가족들과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빙엄 자매는 케네마에 있는 한 지역 교회에서 줄리엣 누마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는 상호부조의 회장이며 싱글맘으로 복음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읽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줄리엣은 복음 문맹 퇴치반에 오라는 권유를 받았지요. 그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놀라워요. 복음 문맹 퇴치 프로그램으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본 여성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지역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십이사도 정원의 게리 W 공 장로는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의 쉐런 유뱅크 자매 및 다른 전 세계 종교 대표자들과 함께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9년 G20 종교 간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저에게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 사회와 이곳 일본에 있는 여러 종교가 보낸 지지의 수준이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어린이와 난민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대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아담 앤더렉에게는 몰몬경 비디오 시리즈 시즌 3을 감독하는 일은 단순한 촬영 작업이 아닙니다. 너희의 율법사들과 너희의 판사들의 불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경전을 실사화하는 것은 특별한 기회입니다. 카메라 2대 A 마이크. 그 앉아서 감동용 화면을 보며 장면을 지시하고 혼자서 생각하죠. 이런 것을 보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군. 몰몬경을 아주 많이 읽었지만 실사화한 모습을 보는 것은 아주 멋지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앞 시즌과 같이 이번 시즌도 몰몬경의 사건들과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선지자 엘마와 엠뮬레크, 베냐민 왕, 다른 많은 인물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이 미대를 위해서 나눴던 구주의 가르침을 담게 됩니다.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 경전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즌 3을 제작하는데 촬영 기간만 44일이 걸렸고 촬영 장소도 하와이주 카와이, 유타주 고슨의 사막지대를 비롯해 여러 곳에 대규모 제작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주 정말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연기자로서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일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시즌 1과 2 비디오는 시각 자료로 몰몬경 비디오 유튜브 채널이나 bookofmormonvideos.org에서 15개 언어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2019년 9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한 편씩 공개됩니다. 시즌 3과 4는 2020년과 2021년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현대 기술 덕분에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모아놓은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요. 이제 곧 나온다는 기대가 커요. 다음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UN 시민사회 총회가 뉴욕을 벗어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새로 단장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의 성전도 조금 뒤에 돌아보겠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를 기억해 주십시오. 유엔의 역사 기록부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수천 명의 유엔 대표자들과 참석자들이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솔트 팰리스 컨벤션 센터에서 3일간 유엔 시민사회 총회를 마치고 여기서 얻은 여러 경험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950년대 초부터 계속 뉴욕에서 열린 이 총회는 장소를 서부 산악지대로 옮겨서 유타 지역 특유의 시민 및 지역사회 또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색다른 청중들 앞에서 말씀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교회 제럴드 코세 관리 감독은 마지막 날 전체 모임에서 말씀하며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해 이 단체에서 하는 훌륭한 일에 대해 경의를 전했습니다. 여기 있는 물품의 70%가 이곳 시설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미국 의회 지도자들이 복지 광장을 둘러보는 동안 유엔 지도자들은 후기 성도 인도주의 센터를 방문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광범위한 봉사 정신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 선거구에서 정말 다시 보고 싶어요. 시민사회 총회 동안 많은 대표자들이 태버나클 합창단과 템플스퀘어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술 같아요. 정말 하나가 된 모습이고 서로 연결된 것 같아요. 공연에서 평범한 음악 이상의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 또 우리를 서로 깊이 연결해주는 어떤 것을 느꼈어요. 교회의 제럴드 코세 관리 감독은 9월 중순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회의의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후기 성도 자선회에서 후원하는 이 행사에서는 강제로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다루었습니다. 감리 감독 단원의 일원으로서 저는 인도주의 사업에 참여하는데 많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약 7천만 명의 난민이 있으며 불행히도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의 자녀 중 60%만이 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기 성도 자선회의 쉐런 유뱅크 회장은 코세 감독과 함께 유니세프의 지도자들 및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들과 함께 패널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종교와 종교의 기반을 둔 단체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인권을 보호합니다. 전 세계 인도주의 지도자들은 종교 관련 단체들이 정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700만 명의 상호부주의 자매들을 대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제네바 유엔의 부설 행사를 후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헌납과 재헌납 보수공사에 관한 소식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아이티와 미국까지 지구촌 곳곳에 있는 새로운 성전과 복원된 성전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차대에서 발표된 8개의 새로운 성전 이외에 성전 보수공사, 일반 공개, 헌납식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회원들이 성전 재헌납을 1년 넘게 고대해 왔던 곳입니다. 5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성전의 따뜻한 불빛이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을 다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보수공사와 재단장을 마친 오클랜드 성전을 제1회장단의 델린 H. 옥스 회장이 6월 16일에 재헌납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놀라운 건물은 주님의 집입니다. 또한 헌납식에는 이곳에서 성장기를 보낸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도 참석했습니다. 1964년 헌납식에 참석했을 때 저는 12살의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 O. 맥케이 회장님이 교회를 감리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50년도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헌납식에 앞서 현지 종교계 및 지역사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도 성전을 둘러보도록 일반 공개 기간에 초대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십시오. 이곳이 우리가 가족을 하나로 만들고 지키는 방법과 장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단장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방송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미국을 지나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로 가보겠습니다. 12사도 정원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가 아이티 포르토 프랭스 성전을 9월 1일 일요일 3차례의 모임을 통해 헌납했습니다. 헌납식에 앞서 청소년 영적 모임과 일반 공개가 있었습니다. 이도 행사된 2만 3천 명이 넘는 후기 성도가 사는 성전 구역 전체 집회소로 방송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남쪽에 있는 브라질 포르탈라자 성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 포르탈라자 성전은 토마스 S. 몬슨 회장이 최초로 건축 계획을 발표했고 2011년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3주간의 일반 공개를 마치고 6월 2일에 12사도 정원의 울리세스 소에레스 장로가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이 성전은 브라질에서 7번째 성전이며 이외에도 4개의 성전이 발표되었거나 건축 중입니다. 남대서양을 건너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샤 성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4월 14일 일요일에 12사도 정원의 데일 G. 랜런드 장로가 헌납했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놓는 것으로 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랜런드 장로는 프랑스어로 종초식을 사회했으며 어린이들도 초대를 받아 전통적인 헌납식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면서 저는 정말 주님의 영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은 성전에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조상과 하나가 될 거예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요. 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간 이런 축복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이곳에 성전을 짓도록 지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북아프리카를 지나 포르투갈로 가보겠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에 12사도 정원의 닐 L. 앤더슨 장로가 포르투갈 리스본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2010년에 처음으로 건축 계획이 발표되었고 2015년에 기공한 포르투갈 리스본 성전은 포르투갈의 첫 번째 성전이며 유럽에서는 14번째 성전입니다. 포르투갈과 인근 국가에 사는 약 4만 5천 명의 후기 성도들이 이 성전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러셀 M. 넬슨 회장은 역사적인 솔트레이크 성전에 대한 보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9세기에 개척자들이 지은 이 상징적인 건축물은 도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완공하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올해 12월 29일에 문을 닫은 후에 공사를 시작하면 현재 여러 가지를 개량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데 약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템플스퀘어 담장 주위의 출입 장소 증설, 새로운 기계 시스템과 배관 공사를 위한 성전 지하 터 파기, 또 내진 공사와 성전 내부 보호를 위한 기초 공사 및 보강 공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도 다른 중요한 교회 건물, 박물관, 도서관, 방문자 지역은 계속 문을 열 예정입니다.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의 보수 공사 발표도 5월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11월 4일에 문을 닫게 되며 대규모 구조 공사 및 기계 공사, 마무리 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부지에도 상당한 보강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의 보수 공사는 2022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수천 명의 봉사자가 세계 곳곳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 위생용품을 만들고 비극적 사건에서 회복 중인 이들을 위해 사랑의 상자를 만들고 안식처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캘리포니아의 후기 성도들과 대형 종교 단체가 여성의 날이라는 활동을 통해 세계 곳곳에 있는 수천 명의 여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클린에 있는 5개의 교회와 기타 지역 사회 단체에서 온 약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월경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개인 위생용품 2000개를 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월경처럼 간단한 일 때문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이 있으면 그들이 수업을 받고 일터로 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죠. 지난 3월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이슬람 사원 총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후기 성도와 무슬림이 새로운 봉사활동으로 힘을 모아 사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의 창시자인 하프사 아메드는 지원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의 후기 성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애와 신앙이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우리와 지역사회는 모두 그분들을 사랑한답니다. 교회 회원들이 기증한 시간과 차량 외에도 후기 성도 자선회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노숙자를 위한 주거시설 건축을 위해 $25,000를 기증했습니다. 이곳에 총 76명을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을 좀 더 늘리도록 도와주죠. 이 프로젝트는 주거시설 외에도 의료와 식품, 위생용품, 정신건강 및 중독회복 자원, 건강관리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전국주지사협회 하계 모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온 주지사들의 배우자들이 후기 성도 인도주의 센터를 돌아보았습니다. 후기 성도 자선회의 쉐런 유뱅크 회장의 안내로 주지사의 부인들은 허리케인과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을 앞두고 위생용품을 만들었습니다. 12사도 정원의 M. 러셀 발라드 회장은 9월에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의 새로운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돕는다면 그들과 우리 모두의 삶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세 프로그램은 스카우트 활동, 개인 발전 기록부,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체하며 2020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회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일부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브리감령 대학교에서 운영한 Especially for Youth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FSY에는 활동과 영적 모임, 수업으로 구성된 5일간의 대회가 포함되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인 M. 러셀 벨라드 회장이 5월에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한 것을 기념하며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이번 방문에 감리 감독단의 딘 M. 데이비스 감독과 함께 발라드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앞으로 벵갈룰루에 세워질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라고 권했습니다. 벵갈룰루 성전은 인도에 세워질 최초의 성전입니다. 12사도 정원의 디 터드 크리스토프슨 장로와 제럴드 코세 관리 감독은 5월 하순에 서아프리카를 방문해 그 지역의 정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아쿠포 아도가나 대통령과 가족을 강화하는 것에 관해 그리고 교회 회원들이 가나에서 행하는 인도주의 사업에 대해 환담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들은 후 다음은 해안도시로 가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의 역사와 디자인, 기막히게 훌륭한 복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어느 지점에서 보더라도 낮이나 밤이나 빛나는 조형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 13번째로 건축한 이 성전은 오클랜드 언덕 위에 멋지게 자리를 잡은 채 모든 이에게 영감을 줍니다. 8,800제곱미터의 이 상징적인 건물은 보수 공사를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단계를 몇 차례 거쳤으며 가장 최근에는 거의 1년 반 동안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1964년에 최초로 일반 공개를 한 이후 처음으로 올해 일반인들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이 그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재건납되기 전에 이 성전 특유의 아름다움을 맛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부지를 1943년에 매입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대형 다목적 집회소를 지었으며 성전 건축은 196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로 각층이 만들어지면서 설계가인 해럴드 W. 버튼의 구상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세기 전반에 일어난 냉난방 기능, 인공 조명과 같은 여러 기술적 혁신을 기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문이 없는 건물을 설립했지요. 버튼은 또 여러 탑을 추가했는데 중앙탑은 52m에 이릅니다. 이런 탑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지만 성전 외관으로는 적절했습니다. 보다 고전적인 주제를 연상시키는 프리즈 스타일의 부조가 여러 다른 장면에 등장하는 구주의 모습으로 성전의 앞뒤에 추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자마자 첫눈에 그리스도와 12사도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 그곳에는 여성과 어린이의 모습도 보여요. 다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성전 정문에 가까이 이르러 올라다 보면 주님의 제자로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 우리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특이하게 여겨지는 것은 성전의 외부 첨탑과 위로 행하는 지붕 덮개 난간을 잘 살펴보면 동양의 영향도 미묘하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전은 그 위치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물과 관련된 것으로 2층 높이의 정원 테라스에서 앞마당에 그림자 연못으로 떨어지던 인공폭포였는데 수리가 불가능한 누수 때문에 1969년에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폭포는 현대적인 자재와 기술을 활용해 누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미적으로 쾌적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건물을 들어서려면 낙수 아래를 지나야 정문에 이를 수 있어요. 또한 내진 보강 공사와 스팀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좋은 천연가스로 교체한 것도 기술과 관련된 개선 사항입니다. 1층에는 새로운 대기실이 있고 자연 체감과 뜰의 그림자, 연못의 경관을 보기 위해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창들이 추가된 유일한 공간도 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으로 태양이 떠오르는데 전에는 이 건물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역시 1층에 있는 신부실에는 우아한 전신 거울과 화려한 크리스탈 돌출 조명, 세련된 동양식 의자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성전 2층에는 여러 의식실이 있는데 여기서 성전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그분의 사랑, 인생의 목적에 관해 배우고 자신의 신앙에서 가장 성스러운 의식을 받습니다. 이 성전은 실제 연기 대신에 영상을 채택한 초기 성전 가운데 하나로 한 의식에 더 많은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인 버튼은 창이 없는 디자인과 극장식 설정이 관람 경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봉실은 3층에 있으며 진한 체리나무 판넬과 역광으로 비치는 대리석 재단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거울에 끝없이 반사되는 모습은 영혼을 상징하는데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그 축복을 되새깁니다. 해유왕국실은 천국에 이르는 진보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목재, 대리석, 우아한 가구는 모더니즘의 오래된 물감 팔레트를 연상시키는 한편 오리엔탈 테마는 마치 조각하듯이 보이는 바닥 카펫의 섬세한 무늬로 이어지고 천장의 금색 잎사귀 무늬에 반사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에 들어와서도 1960년대의 현대식 건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누구이며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그저 웅장한 건물만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를 하늘에 더 가깝게 데려다주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깝게 데려다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10월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월드 리포트를 보시려면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를 방문하십시오.